사고 만나는 것 뿐이지 다 타고 다니는데 저는 사고가 나가지고. 이름은 이건이고요. 굳셀 건자 써서 외자로 이건노. 나이는 19세죠. 딱 18년 하고 97일을 살았더라고요. 세상에. 그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 조금 살았는 거예요, 애가.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갑자기 나타난 한 대의 승용차였습니다. 교차로 중앙에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한 건데요. 부서진 오토바이 파편이 반대편 도로까지 튈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. 현장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로 건희 씨였는데요.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건희 씨가 버티기엔 너무 충격이 큰 사고였습니다. 생활비와 월세를 보태기 위해 시작한 배달 아르바이트. 그날도 건희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로 나섰습니다. 오전부터 자정이 다 될 때까지 약 60건의 배달을 했다는데요. 마지막으로 들렸던 피자집 CCTV입니다. 이 배달만 마치면 퇴근할 수 있었던 건희 씨. 늦은 시간까지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는지 간식을 먹으며 배달 준비를 하는 모습인데요.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를 나선 건희 씨의 이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. 사고의 원인은 차량의 신호 위반이었습니다. 녹색불에 주행한 건희 씨와 달리 가해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했던 건데요. 심지어 현장에서 도주하기까지 했습니다. 차를 훔치고 사고를 낸 이들은 고작 10대 중학생들이었는데요. 중학생이라고요? 서울에서 차를 훔친 뒤 다음 날 대전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8명의 중학생. 이들 중 6명은 검거됐지만 2명은 현장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. 서울에서 훔친 차로 대전에서 사망 사고를 낸 학생들. 현장에서 도주한 2명은 4시간 뒤 세종에서 또 차를 훔친 겁니다. 사고를 낸 이후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똑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. 그런데 이 학생들의 놀라운 행동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. 사고 직후 이들이 SNS에 올린 게시글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. 뭐야 저? 아니, 반성이 전혀 안 하는데 반성을? 아니 저걸 진짜 SNS에 올렸다는 거예요? 스스로 사고를 저지른 장본인임을 밝힌 8명의 학생들. 사건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물어봤습니다. 그래서 차가 이렇게 딱 와가지고 봤는데 애들이 다 타고 있었던 거예요, 그 차에.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같이 신촌을 갔다가 신촌에서 애들이 뽑기방을 털고 남양주로 갔어요. 남양주에서 여민에 갔다가 좀 쉬고 밥 먹고 그러다가 안산에 갔어요. 그러다가 이제 데리러 오라 해가지고 저 여의나루로 갔어요. 어디 갈래 하고 처음에 부산을 갈라 했거든요. 근데 부산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너무 이르다 이래가지고 어디 갈까 하다가 대전을 간 거예요. 와, 진짜 개념이 없네요. 전날 훔친 차로 하루 종일 수도권 곳곳을 누비고 다녔던 학생들. 이들이 잡은 운전대는 더 대담하게 지방으로 향했습니다. 빨간불 신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왼쪽에서 이렇게 유턴해서 저쪽으로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얘가 놀래가지고 그냥 출발한 거죠. 그러다가 이제 길 가다가 제가 신호 위반해가지고 오토바이 뒤에 박은 거예요. 창문 깨지고 에어백 터지고 그러다가 차 앞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. 저랑 끝까지 좀 뛰다가 경찰 잡혔어요, 저희가.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와서 조사 받다가 집 온 거예요. 끝이에요. 야, 참.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지만 곧바로 귀가 조치됐다는데요. 그런데 이들이 차를 운전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. 그게 몇 월 며칠이었던 거예요? 3월 20일. 구미에서 있었던 절도 사건은 대전에서 뺑소니 사고가 나기 불과 8일 전이었는데요. 그러나 한 명을 제외하곤 이들 모두 촉법 소년. 만 14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촉법 소년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는데요.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 이 학생들 중 일부도 마찬가지였는데요. 그런데 취재 도중 이들의 믿을 수 없는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. 또 범행이 있다고요? 아이고, 참.
주익이 문짝 다 뜯고 현금통 안에 있는 걸 뜯어가 갖고 갔죠. 네. 피해 금액은 37만 원 정도 되고요. 저녁 때 그 주익을 털었다는 친구가 우리 말고도 3건이 더 있었대요, 그날. 일단 그 친구들이 술을 훔쳐갔고요. 금고에 이제 저희가 잔돈 한 25만 원 가량 바꿔놓은 게 있거든요. 그거 훔쳐가고 그리고 금고를 갖다 버려가지고. 저 정도면 움직이는 폭탄들이네요, 폭탄. 빈 가게에 들어가 금고를 통째로 훔치기까지 했던 학생들. 이 사건들은 모두 3월, 한 달 동안 저지른 일입니다.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넘어간 범죄의 끝엔 피해자들의 고통만이 남았습니다. 우리는 이 학생들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무수히 놓쳐왔는데요. 그때 바로 잡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.